안녕하십니까. 오늘 지적의 이데올로기의 숭고한 대상, 오늘은 그 고정적 지시자, 즉 대표기표죠. 그것과 대상 A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정적 지시자와 대상 A. 고정적 지시자라는 것은 누빔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고정점, 누빔점, 정박점 이걸 얘기하는 것이죠. 누빔점이 일종의 의미에 매듭이 된다는 말은 그것이 단순히 의미가 가장 풍부한 단어, 즉 그것이 누빔 영역의 풍부한 의미가 모두 응축되어 있는 단어란 뜻이 아니다. 그러니까는 부유하는 모든 의미들 갖다가 이렇게 꿰서 매듭해서 하나의 그 맥락이 있는 의미로 만드는 그런 그 모든 의미가 이 한 단어에 응축되었다는 그런 뜻의 의미가 아니다 이거죠. 누빔점은 오히려 하나의 단어로 기표 자체의 수준에서 주어진 장을 통일시키고 그것의 동일성을 구성하는 단어이다. 하나의 단어로 장을 동일성을 유지하게 만드는 나라는 인간을 말하자면 나라는 인간의 여러 가지 면을 통일시키고 동일성을 구성하는 단어가 뭔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라는 인간을 통일시키고 나라는 인간의 동일성을 구성하는 고정적 지시자, 누빔점, 단어 이게 뭔가? 말하자면 그것은 사태 자체가 자신의 통일성을 확인하기 위해 참조하게 되는 단어이다. 자신의 통일성, 자신의 동일성. 예. 말보로 광고에서 누빔의 효과는 무엇인가? 이 말보로라는 이 담배 광고에서 누빔의 효과는 무엇인가? 즉 말보로라는 단어의 누빔의 효과죠. 실제 미국인들이 이데올로기적 자기체험 속에서 말보로 광고로 창출된 이미지와 자기들을 동일시한 후에야 미국 자체가 말보로의 나라가 되어 말보로의 나라로 경험된 후에야 비로소 그 효과가 발휘된다는 것이다. 누빔점 효과는 누빔점이 가지고 있는 누빔의 효과라는 걸 그거는 우리가 그 누빔점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것을 누빔점과 자기를 동일시해야 돼요. 말보로와 자기를 동일시해야 돼요. 미국인들이 말보로의 이미지와 자기들을 동일시해야 돼요. 그래야 누빔의 효과가 발휘된다는 것입니다. 코카콜라의 예를 들어보자. 아메리카는 코카콜라다. 그러면 미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코카콜라에 동일시할 때 코카콜라라는 이 누빔점으로서의 이 개념이 이 단어가 하나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에 대한 비전 자체가 자신을 코카라는 기표와 동일시할 경우에만 미국은 코카콜라라는 기표가 제시하는 정체성을 가질 수 있다. 여기에 중요한 점이 있다. 그것은 코카 안에 있는 코카 이상의 것, 즉 대상 A의 실제계적 속성이다. 코카 안에 있는 코카 이상의 것이 뭡니까? 코카라는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죠? 코카. 톡 쏘고 시원하고 자극적이고 그런 거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 이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 코카 이상의 것. 이게 대상 A라는 것입니다. 도달할 수 없는 X, 욕망의 대상, 원인이 그것이다. 이러한 잉여 X, 이 잉여 X가 바로 대상 A예요. 잉여 X 때문에 누빔의 작용은 순환적이고 대칭적인 것이 아니다. 이 잉여 X 때문에 누빔의 작용은 순환적이고 대칭적인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잉여 X가 말하자면 이 코카라는 개념이 코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를 갖다가 무너뜨리는 거죠. 무너뜨리는 거. 그런 의미에서 순환적인 게 아니에요. 이 누빔점이라는 건.
이 대상 A가 가지고 있는 누빔의 효과라는 것은 순환적인 것이 아니에요. 대칭적인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 잉여 X로서의 이 대상 A의 위상이라는 건 뭐냐면 그것 이상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는 미끄러지는 어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편적인 어떤 개념에서 미끄러지는 어떤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불편한 것이죠. 미국의 정신은 그것의 기표적 대표물이라고 할 코카 안에 응축되어 있는데 그것은 동어 반복이라는 식으로 말할 수 없다. 즉 순환적이고 대칭적인 것으로 말할 수 없다. 우리가 이 단순한 전도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정확히 이 잉여, 욕망의 대상 원인이다. 네. 코카 안에 응축된 것에서 미끄러지는 잉여가 있다는 거죠. 그게 욕망의 대상 원인이에요. 즉 코카 안에 있는 코카 이상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도달 불가능한 무엇. 잉여로서 X죠. 미지수 X. 락강의 공식에 의하면 배설물, 마실 수 없는 진흙덩어리로 바뀌는 무엇이다. 잉여 X는 욕망의 원인이자 불쾌 원인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잉여 X를 갖다가 만나기를 힘들어하는 것이죠. 불쾌하니까 일단 불쾌하니까 이 불쾌를 자극하는데 이 불쾌의 자극 때문에 잉여 X를 만나지 않을 때는 이 욕망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욕망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얻는 게 있으면 상실이 있는 것이죠. 유대인이란 기표는 유대인의 현실적 속성의 집합이 아니다. 유대인은 뭐 열심히 일하고 유대인은 성실하고 유대인은 정직하고 유대인은 친절하고 이런 유대인들의 현실적 속성의 집합이 아니에요. 이것의 그 응축이 아니에요. 유대인이란 기표는. 다시 말해서 유대인적이라는 것은 정확히 탐욕스럽고 교활하고 지저분한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지라고 반박할 수 있지만 동어 반복처럼 보이는 이러한 외관은 거짓된 것이다. 이런 유대인에 대한 이 서술 이런 것들은 다 외관이에요. 이 역시 유대인 안에 있는 도달 불가능한 X, 유대인 안에 있는 유대인 이상의 것. 그건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유대인 안에는 뭔가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그 이상이 있다. 거기에 독일인들이 속아버린 것이죠. 거기에 속은 거예요. 그래서 죽인 거죠. 내 안에 나 이상의 것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 안에 나 이상의 것이 있다. 근데 그 나 이상의 것은 그 좋은 것일 수도 보물로서의 좋은 것일 수도 있지만 이 진흙탕 그 찌꺼기 음식물 쓰레기 같은 아주 불쾌한 것도 있는 것이죠. 둘 다 만나야 되는 것이죠. 나의 보물로서의 대상 A도 만나야겠지만 그 찌꺼기로서의 대상 A, 잉여 X도 만나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정적 지시자는 그처럼 불가능한 실제적 중에 대상 속에 있는 대상 이상의 것, 의미와 작용으로 창출된 잉여를 지시한다. 고정적 지시자, 즉 이 누빔점, 고정점, 결여로서의 기표, 이것이 지시하는 것은 바로 잉여, 대상 안에 있는 대상 이상의 것, 이걸 지시한다는 것이죠. 불가능한 실제적 중액이라는 것은 상징화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언어로 상징화시킬 수 없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파악해야 할 요점은 명명행위의 근본적 우연성과 어떤 주어진 대상이 동일성을 획득하게 하는 고정적 지시자 사이의 연관성이다. 명명행위의 근본적 우연성은 실제와 그것을 상징화하는 양식 사이에 축소 불가능한 간극이 있음을 함축한다. 내가 나를 A라고 명명할 때 그것은 내 안에 내 이상의 것과 나를 상징화하는 것 사이에 간극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명명할 때, 내가 나를 A라고 명명했어요. 그럴 때 그 명명은 내 안에 있는 내 이상의 것인 그 실제와 그리고 나를 상징화하는 그 실제를 갖다가 상징화하는 이 구조, 상징화하는 그 범위, 상징화하는 그 영역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간극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본적 우연성 얘기를 해서 어떤 근본적 우연성, 명령 행위의 근본적 우연성이라는 거. 이것은 그 실제와 이 어떤 대상이 있다 할 때 그 대상을 우리가 어떤 명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명명이 그 대상과 이코어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대상의 이상의 어떤 실제적 속성, 그리고 그 대상을 내가 상징화하는 그 영역, 그 두 가지 사이에 상징화되지 않는 간극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1940년 프랑스 트라우마적 패배를 상징화한 페탱의 성공의 비결은 무엇인가? 한때 트라우마적이고 이해 불가능한 상실로 체험되었던 것이 상징화에 의해 읽힐 수 있는 것이 되면서 의미를 획득하게 된다. 그러니까 100% 상징화되진 않지만 이 상징화에 의해 읽힐 수 있는 것이 되면서 이게 중요한 것이죠. 읽힐 수 있는 게 돼야 돼요. 나의 생활의 어떤 이 인생의 고통, 이 인생의 어떤 이 역경, 이런 것이 트라우마적으로 이해 불가능한 상실로 체험됐다 할지라도 이것이 만약 읽힐 수 있는 것이 되면, 그렇게 되면 이제 의미를 획득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배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는 경험해낸다. 경험한다와 경험해낸다는 달라요. 트라우마적인 어떤 사건을 내가 경험했어요. 그건 경험한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내가 상징화에 의해서 읽힐 수 있는 것으로 그 경험을 전환시킬 때, 그때 나는 경험해내는 게 되는 것이죠. 산다는 것과 살아내는 건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지만 요점은 이러한 상징화가 실제 그 자체 안에는 기입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실제는 불가능한 실제적 중력이에요. 도달 불가능하고 해석 불가능한 것이 실제예요. 우리는 결코 상황 자체가 말하기 시작하는 지점에 언어가 즉각적으로 실제의 언어로 기능하기 시작하는 순간에 도달할 수 없다. 실제가 직접 말하기 전에는 우리는 실제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상징화시킬 수가 없는 것이죠. 실제가 말할 때 그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에게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 삶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페탱의 상징화가 성공했던 것은 이데올로기적 해이먼 투쟁의 성과이다. 이데올로기적 헤게모니 투쟁의 성과. 이데올로기 헤게모니 투쟁의 성과. 그래서 그 프랑스의 그 트라우마적 2차 세계대전의 그 패배를 갖다가 이런 이데올로기로도 해석해보고 저런 이데올로기도 해석해보고 여러 가지로 해석해봐도 그걸 상징화에 의해서 읽힐 수 있는 것으로 만들지 못했어요. 그러나 페탱이 바로 그것을 읽힐 수 있는 것으로 만들었죠. 이 프랑스의 패배를. 그래서 이제 프랑스가 되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주어진 역사적 현실이 오로지 깊이의 작용을 통해서만, 순수 깊이에 대한 참조를 통해서만 통일성을 획득할 수 있고 동일성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은 실제 자체가 그것에 대한 직접적인 상징화의 아무런 토대로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자체가 자기 자신을 토대로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통일성을 획득할 수 있어요. 만약에 실제가 토대를 제공한다면 우리는 결코 통일성을 획득할 수 없고 동일성을 획득할 수 없을 거예요. 왜? 실제는 상징화를 거부하기 때문에. 상징화를 거부한다는 게 뭔가요? 의미를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의미 또는 그것을 통해서 의미를 알 수 없다. 의미화시킬 수 없다. 역사화시킬 수 없다. 상징화시킬 수 없다. 해석이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순수 깊이가 나와야 돼요. 깊이의 자기를 통해서 순수 깊이가 나와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트라우마적 사건들, 불쾌한 경험들을 그 상징화, 역사화, 의미화 시킬 수 있는 그 해석을 제공하게 되는 것이죠. 누빔점이 되는 거예요. 누빔점. 순수 깊이 이게 누빔점입니다. 고정적 지시자. 이게 바로 누빔점이라는 얘기죠. 이게 고정적 지시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모든 상징어는 궁극적으로 우연적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기표를 얻었을 때 그 기표가 나의 삶을 누벼서 어떤 통일성을 획득할 수 있게 만들어줄 때 그것은 우연적인 것이다. 근데 그 우연적인 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우연과는 달라요. 내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연적이기 때문에 우연적이라는 말은 우연적. 이건 선택입니다. 선택이 있으려면 뭔가가 있어야겠죠. 책을 읽든지 대화를 하든지 기피의 작인이 있어야겠죠. 기피의 작인. 기피의 작인이 있어야 선택이 있을 수 있겠죠. 단어에 대한 선택, 기피에 대한 선택이 있을 수 있겠죠. 어떤 이데올로기적 경험의 통일성과 동일성을 보장하는 참조점은 현실 속의 대상이 아니다. 반대로 순수기피에 대한 참조가 우리의 역사적 현실 자체에 통일성과 동일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경험 속에 있지 않다 이거죠. 이 이데올로기적 경험의 통일성과 동일성을 보장하는 참조점은 현실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담론 과정을 통해서 그 현실에 대한 고민과 고통에 대한 고민과 그런 이 반성작용을 내적인 반성작용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현실 속에서 우리가 직접 주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현실 속에서 직접 주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현실 속에서 획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내적 반성 과정을 통해서. 순수기표. 이것은 이건 내적 반성 과정을 통해 창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노력이 없으면 이 순수기표라는 걸 얻을 도리가 없는 것이죠. 순수기표를 얻을 도리가 없어요. 물론 역사적 현실은 항상 상징화되어 있으며 우리가 그것을 체험하는 방식 또한 항상 상징화의 다양한 방식을 통해 매개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학적인 상식에 대해 락강은 어떤 주어진 의미의 경험의 통일성, 의미의 이데올로기적 지평 그 자체는 어떤 순수하고 무의미한 깊이 없는 기회에 의해 지탱된다. 찌꺼기에 의해 찌꺼기. 이걸 지적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돌멩이 하나. 태산을 유지하는 거. 태산을 유지하는 것은 태산이 아니라 거기서 떨어져 나온 돌멩이 하나다. 그 돌멩이 하나가 있는 태산과 있기 전의 태산은 다르다 이거죠. 그건 분명히 다른 거예요. 오늘 고정적 지시자와 대상 A. 고정적 지시자는 대상 A를 지시하는 것이죠. 대상 A는 뭡니까? 실제를 얘기하는 것이죠. 대상 안에 있는 그 이상의 것. 내 안에 있는 내 이상의 것.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고정적 지시자. 이건 매듭 짓는 거예요. 근데 이 고정적 지시자가 매듭 질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를 벗어날 때 그건 실제가 되는 것이죠. 오늘 고정적 지시자와 대상 A 제가 기술주의와 반기술주의를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있는데 두 개의 신화라는 그 존설의 신화와 도넬란의 신화를 통해서 이 원시부족의 신화와 또 하나의 그 신화 속에서 이 관점의 차이를 갖다가 기술주의와 반기술주의에 연결시켜서 하는 제목이 있는데 그것은 좀 이해가 안 돼서 일단 뛰어넘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이해하는 때 그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